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그냥 은행에다가 차곡차곡 저금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저금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은행에 그냥 저금을 해놓고 있으면 돈이 녹아내린다고 하죠.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녹아내리는지 신랄하게 깎아돌리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내일 당장 은행에서 돈을 전부 다 빼시게 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체험별님입니다. 물가라는 것은 내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더 빨리 오르기 때문에 은행에다 돈을 저금해두면 내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화폐의 가치가 녹아내린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화폐의 가치가 녹아내린다는 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은행에다 돈을 넣어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Money is power. 돈은 곧 힘이죠. 제1금융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대부업체, 사채의 빚을 진다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죠. 이미지가 좋은 제1금융권이나 일반 P2P 대부업체나 기본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이 봐도 무방한 거예요. 은행의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아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의 수익은 예대마진이죠. 은행은 돈을 맡긴 고객에게 저렴한 예금이자를 주고 돈이 필요한 저 같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비싼 대출이자를 받습니다. 장사하고 똑같아요. 그냥 돈장사예요. 100원에 사와서 200원에 파는 거야. 치킨은 못 팔면 냄새나고 신선도가 떨어지는데 돈은 썩지가 않아. 빌리고 싶은 사람은 줄을 서 있어. 완전 망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셔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게 한 달 동안 일해서 번 돈을 은행에다가 차곡차곡 저축을 합니다. 저도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고요. 은행에만 돈을 보관하고 있으면 결국 은행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 돈이 안 들어가거나 돈이 오히려 남는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자산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돈의 90에서 100% 혹은 110% 이상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대출 기관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어떤가요?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으니 전세가율이 100%면 필요한 돈의 100%를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없이 돈을 버는 기계를 장만하는 거야. 그런데 왜 안 하는 겁니까? 제발 돈 좀 버세요, 여러분.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고 과거 다른 나라에도 있었지만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종부세가 다 임차인들에게 전가되고 전세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전세가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해서 아파트를 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실 수 있을 때 부지런히 하셔야 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동산 투자에는 꼭 필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영상 마지막에 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20년 후에는 우리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그렇게 말을 하겠죠. 아빠, 엄마는 왜 옛날에는 돈이 없어도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왜 안 샀어? 땅은 한정되어 있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사기만 하면 가치가 오르는 재화를 도대체 왜 안 산 거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왜 강남 아파트를 안 샀냐고 뭐라고 한 적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역으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을 하실 건가요? 그 당시에는 거품이라서 다 빠져버릴 거라 생각했어. 이렇게 오를 줄 알았나? 역사는 반복됩니다. 돌고 돌아요.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 50년 뒤, 100년 뒤 아파트의 가격이 지금보다 절대 싸지 않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녹아내린다. 돈이 녹아내리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0명의 사람들이 만원씩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그럼 은행은 100만원을 보유하게 되죠. 만원의 이자는 말을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은행은 거의 공짜로 돈을 빌리는 느낌이죠. 그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냥은 안 해줍니다. 안전장치를 걸어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근저당 설정을 하고 빌려줍니다. 경매로 넘어가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게 LTV를 최대한 작게 잡는 거죠. 어차피 은행에는 여러분들의 공짜 돈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돈을 줍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기계처럼 계속 돈을 넣어주는 거야. 그 돈을 안전한 만큼만 여러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거죠. 그럼 100명이 맡기면 100만원이 은행에 있을까요? 없겠죠. 20만원, 10만원 정도 남아있을 겁니다. 은행이 이렇게 고객의 돈을 활용해서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버는 동안 시장에는 실제 돈의 양인 100만원보다 더 많은 양의 돈이 생겨나는 거예요. 돈을 맡긴 사람들 통장에는 만원이라는 금액이 찍혀 있지만 그중 80만원은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준 거죠. 시장에는 새로운 80만원이라는 돈이 생겨나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시장에 있던 100만원의 돈이 18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걸 돈을 찍어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화량은 실제로 존재하는 돈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핵심은 은행입니다.
은행이 없는 자본주의는 존재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은행의 밥줄인 이런 메커니즘이 반복되어야만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겁니다. 통화량 증가란 말은 돈이 흔해졌다는 말이에요. 코로나 지원금으로 돈을 정부에서 풀면 새롭게 돈을 푼 만큼의 통화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억 단위가 아니고 조 단위죠. 조 단위로 돈을 찍어낸 겁니다. 그럼 돈이 흔해지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화폐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거야.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예전과 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50원을 넣고 했던 오락이 지금은 1000원입니다. 전에 500원이었던 사과가 지금은 1000원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사과의 물가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사과는 매년 일정한 만큼 수확이 되고 오히려 과거보다 지금 사과의 수확량이 더 늘었는데 왜 가격이 2배로 올랐을까요? 공급이 더 늘었는데 말이죠. 가격이 오른 진짜 이유는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10년이 흐르는 동안 자본주의의 특성에 따라서 돈의 양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 이제는 이전보다 많은 양의 돈을 줘야만 사과 한 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짜장면 가격, 버스 요금, 과자 가격, 담배 가격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런 인플레이션이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완전 생각 없이 사는 로봇인 겁니다. 은행에다가 미네랄을 갖다주는 SCV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나는 투자와는 거리가 멀어 안전하게 돈을 통장에 넣어두고 1%도 안 되는 이자에 만족하면서 산다면 결국 여러분들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줄어들 겁니다. 시간이 여러분들의 돈을 갉아먹을 거예요. 인간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주택은 결코 투자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필수제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투자재가 되는 겁니다. 절대 가치가 빠지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76년 입주한 압구정 현대 30평 분양가가 865만원입니다. 당시 짜장면 가격이 600원 정도 했고요. 44년 만에 대략 물가가 10배 상승했습니다. 현 시점 압구정 현대 30평은 32억입니다. 파지를 줍는 노인들을 보면 그들의 현재 삶이 젊은 시절 아무 대책 없이 게으르게 산 결과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파지를 줍는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파지를 줍는 게 가난의 상징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만 있으면 고여있는 돈은 썩게 됩니다. 돈은 자고로 일을 할 수 있게 풀어줘야 해요. 묶어두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잃지 않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다음 3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 부동산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 둘째,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 셋째, 역전세에 대비해서 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자금 동원력. 이 3가지를 갖추고 자산 규모를 늘려간다면 누구나 부동산의 상승 구간이 나타났을 때마다 본인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순자산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1억이 2억으로, 5억이 10억으로, 30억이 60억으로 말이죠. 저는 시장을 예측하거나 예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가치 대비 싼 가격의 물건을 사서 그것이 스스로 제 가치를 찾아가는 시기까지 즐겁게 생활하며 기다리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정확한 타이밍을 잡는 건 운일 뿐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투자라는 것은 정직하죠. 땀 흘린 만큼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다른 사람 말만 듣고 하는 투자는 흘린 땀이 없는 만큼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아. 제발 다른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혼자서 찾으세요. 같이 으쌰으쌰 어깨동무하고 진흙탕 구렁탱이로 가지 좀 마세요. 고독과 악수하시고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원래 투자는 졸라 고독한 거예요. 그러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고 계세요. 그분들의 움직임 또한 시장 흐름을 읽는 좋은 공부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국가, 사회, 정치인들을 탓하는 동안 만들 수 있는 시스템, 기회는 다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헬조선이라고 욕만 하지 마시고 움직이고 실행하세요. 여러분들이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갇혀있는 당신의 돈이 일을 할 수 있게 풀어주세요. 부자가 아닌 생존을 위해 투자라는 행위를 하셔야 합니다. 투자는 생존이고 부자는 선택입니다.